보통 우리가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 사진을 딱 볼 때면 약간 그 흑백 화면 속에서 되게 명확한 해답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짚어주면 마음이 좀 놓이죠. 네, 네, 맞아요. 아, 내 병의 실체가 저거구나 하고 눈으로 보니까요. 근데 그 말기암 진단, 특히나 전이가 이미 진행됐다는 진단서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은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명확한 현대의학의 지도가 약간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랄까요? 네, 기존의 그 탄탄하던 표준 치료라는 도로가 갑자기 뚝 끊기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짙은 안개가 낀 늪지대로 그냥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와, 늪지대라는 표현이 진짜 확 와닿네요. 암 종양이 딱 덩어리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세포 단위로 온몸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현대의학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엄청나게 좁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이 심층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네, 바로 용도 변경 약물을 활용하는 환자 주도형 암 임상시험 커뮤니티에서 정말 치열하게 데이터를 모으고 계신 여러분을 오늘의 대화에 초대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말기 위암이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안개를 걷어내고 기적을 만든 트리나의 놀라운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따라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그녀가 썼던 그 유명한 조티펜스 프로토콜, 그러니까 펜벤다졸이랑 4가지 보조제 패스웨이가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생물학적 작용을 하는지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자료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 커뮤니티 환자분들이 보여주는 집단지성의 수준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저 약이 암에 좋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 완전 아니죠. 엄청 과학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막 논문까지 찾아가며 파고드는 그 집요함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이 환자분들의 그 절박함이 어떻게 고도화된 과학적 전략으로 진화했는지 아주 생생한 증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한편의 영화 같은 트리나의 타임라인부터 좀 재구성해 볼게요. 2023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말기위암 진단을 받아요. 상황은 진짜 최악이었죠. 위를 넘어서 복부 전체에 세포 수준으로 암이 다 퍼진 상태였으니까요. 네, 복막전이 상태였던 거죠. 우리 커뮤니티 듣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복막이라는 게 혈관이 별로 없어서 항암제가 도달하기가 진짜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혈뇨를 타고 약이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니까요. 네네. 게다가 트리나는 면역요법 대상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없이 그 독하다는 폴폭스 화학항암 치료를 총 12번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와, 폴폭스 12번이요. 그거 부작용 엄청 거칠기로 악명 높은 거잖아요. 정말 혹독하죠. 그런데 트리나의 진짜 여정은 그 병원 밖에서 시작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캔자스주 리오단 클리닉에서 겨우살이 요법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조티펜스 프로토콜을 아주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트리나 데이터 보면서 제일 감탄했던 게 바로 그 독창적인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 커뮤니티에서 조티펜스 프로토콜 하실 때 펜벤다졸을 일주일에 3일 먹고 4일은 쉬는 사이클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간독성이나 내성 같은 걸 걱정하시니까 보통 그렇게 휴지기를 두죠. 네, 근데 트리나는 222mg짜리 펜벤다졸을 하루에 2번, 그것도 진짜 칼같이 12시간 간격으로 매일매일 먹었어요. 이게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펜벤다졸 약효는 12시간이다라는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양리학의 가장 핵심을 찌른 전략이에요. 우리 몸에 약이 들어가면 혈중 농도가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 반감기 사이클이 12시간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약효가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아예 안 주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혈중 약물 농도가 떨어지면 암세포는 딱 그 틈을 타서 다시 분열하려고 하거든요. 트리나는 그 숨통튀를 시간조차 뺏어버린 겁니다. 24시간 내내 일정한 농도로 암세포를 압박한 거죠. 이건 환자가 자기 몸을 무슨 화학실험실처럼 완벽하게 통제한 아주 주도적인 사례입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그 끈질긴 압박의 결과가 결국 작년 2025년 10월 14일에 증명됐잖아요. 6개월 주기 스캔에서 암세포 완전 소멸, 클리어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말기 복막전이 환자가 진단받고 2년째 암이 전혀 없는 상태라니요. 그러니까요. 곧 주 3일 유지관리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하고요. 심지어 지금 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보조제로 먹는 대마 추출물 오일이 그 직장 약물 테스트에 걸릴까 봐 그거 꼼꼼히 체크하면서 엄청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네, 현대의학의 그 통계적 예측을 완전히 박살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깊게 파헤쳐야 할 핵심이 나오죠. 도대체 이 기적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머크사의 파나쿠어 혹은 세이프가드라고 불리는 펜벤다졸이 있죠. 자, 전문가님, 이 구충제가 도대체 암세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세포의 뼈대를 부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암세포의 식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 뼈대를 부순다. 그게 커뮤니티에서 자주 말하는 미세소간 억제 그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려면 미세소관이라는 철골 구조물을 세워야 되는데 펜벤다졸이 이 철골을 그냥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리는 역할을 해요.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빌딩을 짓는데 철근을 다 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포도당 대사 억제 쪽이 사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암세포 겉면에는 포도당을 쫙 빨아들이는 수용체들이 막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이요. 아, 암세포가 원래 당분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완전 포도당 괴물이죠. 맞습니다. 근데 펜벤다졸이 이 수용체 밸브를 딱 잠가버립니다. 주변에 아무리 당분이 철철 넘쳐도 암세포가 그걸 먹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와, 세상에. 그럼 결국 굶어 죽는 거네요. 네, 내부에서부터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 붕괴랑 에너지 차단, 이 이중 타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메인 무기로 손색이 없네요. 근데 사실 조티펜스 프로토콜이 어려운 이유가 펜벤다졸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온갖 식물성 보조제들이 결합된 4단계 풀스웨이 시스템이잖아요. 커큐민, 케르세틴 이런 거요. 네, 프로토콜의 진짜 복잡성이 거기에 있죠. 근데 청취자분들도 이거 엄청 궁금해 하실 텐데 식물성 추출물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 사람이 입으로 먹으면 위산 거치고 간에서 대사되면서 싹 다 분해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혈관까지 살아서 가는 생체 이용률이 1%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조티펜스 본인도 프로토콜을 발전시키면서 가장 미친 듯이 집착했던 부분이 바로 그 흡수율 문제였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전장인 혈류에 도달을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슨 특허 기술이 도입된 거잖아요. 네, 바로 LPS 또는 프로티서브라고 부르는 특수 전달 기술입니다. 식물성 성분에 아주 특수한 수용성 단백질 코팅을 입혀서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기술이에요. 오, 강제로 끌어올린다? 그럼 그게 수치로 치면 일반 영양제보다 얼마나 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일반 캡슐 형태의 커큐민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 기술이 들어간 울트라 커큐민은 혈류 진입 흡수율이 무려 6배에서 8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와, 8배요? 대박이네요. 소장벽을 통과해서 혈관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가는 양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정도 고농도가 확보가 돼야만 비로소 이 보조제들이 그냥 건강식품 수준을 넘어서 암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치료제 수준의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진짜 배달 시스템의 혁신이 프로토콜의 숨은 에이스였네요. 자, 그럼 딜리버리 문제는 해결됐다고 치고 본격적으로 이 4가지 패스웨이 무기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패스웨이 1, 이건 방어막 역할이죠? 네, 패스웨이 1의 핵심은 저온 추출 대마 CBD 팅크, 카나비노이드 전구체 CBGA, 유향 오일, 그리고 나노 CO16입니다. 이게 아군을 지키는 방어선 역할을 해요. 아, 맞다. 아까 트리나다 그 독한 풀폭스 항암을 12번이나 견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패스웨이 1, 특히 나노 C65가 그녀의 몸을 지켜준 진짜 든든한 방패였다고 봐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학항암제가 몸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랑 염증 물질을 막 흩뿌리거든요. 완전 융단폭격이죠. 이때 이 나노 C60 분자가 나섭니다. 탄소 원자 60개가 축구공 모양으로 뭉쳐있는 건데 이게 몸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독성이랑 자유 라디칼을 진공 청소기처럼 쩍 빨아들여요. 와, 분자 스펀지네요, 완전. 맞습니다. 거대한 분자 스펀지죠. 그래서 환자가 그 혹독한 치료를 견딜 수 있게 체력을 보존해주는 겁니다. 대마 오일이나 유향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동안 나노 C65가 암세포 찌꺼기를 다 치워주는 거군요. 완벽한 1차 방어선 인정합니다. 자, 그럼 2차전 패스웨이 2로 넘어가 보죠. 여기엔 울트라 커큐민
울트라 케르셉틴, 유향 분말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 보면서 단순한 염증 억제제가 아니라 암세포의 통제센터를 마비시키는 해킹 프로그램 같다고 느꼈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분들이라면 지겹게 들으셨을 P53 유전자, 그리고 NRF2, NFKB 같은 핵심 세포 경로를 이 패스웨이2가 직접 건드리거든요. 아, 키53이 그 종양 억제 유전자 맞죠? 네, 맞습니다. 특히 유양 분말을 그냥 쓴 게 아니라 HK 라인 박사의 10년 연구를 바탕으로 항암 효과가 제일 좋은 특정 분액만 정밀하게 추출해서 썼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암세포 안에서 고장난 P53 유전자의 기능을 다시 켜서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 스위치를 누르게 만듭니다. 동시에 NFKB 경로를 딱 차단해서 종양 주변의 염증 반응 스위치를 꺼버리죠. 와, 폭주하는 암세포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걸고 엔진까지 꺼버리는 거네요. 네, 통제센터 장악이죠.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프로토콜 지침서 읽다가 진짜 절대 어기면 안 돼 엄청 중요한 철칙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꼭 집중하셔야 되는데 패스웨이2는 화학 항암 치료를 받는 날에는 무조건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거 맞죠?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사실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암세포 통제센터를 부수는 이렇게 좋은 거면 항암제 맞을 때 같이 먹으면 시너지 터지는 거 아니야 싶었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암제는 일부러 막 극심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 태워 죽이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패스웨이2의 커큐민이나 케르세틴은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한 항산화제란 말이에요. 아, 벌써 답을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들어가면 보조제가 오히려 항암제의 공격력까지 다 중화시켜버리는 약간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해버리겠구나 싶더라고요. 완벽합니다. 생물학적 충돌을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조티펜스 프로토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식하게 다 섞어먹는 게 아니에요. 항암제가 독성으로 암세포를 막 공격할 때는 철저하게 길을 비켜줍니다. 방해하지 않는 거죠. 오, 진짜 치고 빠지기네요. 네, 그러다가 항암 치료 휴지기가 딱 오면 그때 패스웨이2를 투입해서 살아남은 암세포들 유전자를 교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겁니다. 약물의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꿰뚫고 있어야만 짤 수 있는 전략이죠. 소름 돋네요, 진짜. 무작정 많이 먹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그럼 방어막 치고 통제센터까지 부셨어요. 이제 패스웨이 3입니다. 핵심 성분은 울트라베르베린이죠. 네, 적을 고립시키고 굶기는 작전입니다. 베르베린이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이랑 작용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는 연구는 이미 우리 커뮤니티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펜벤다졸이 포도당 수송체를 막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베르베린이 같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터지는 건가요? 아까 암세포가 포도당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펜벤다졸이 암세포의 입, 그러니까 수송체를 틀어막는 거라면 베르베린은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해버려요. 아예 몸 전체에 돌아다니는 당의 양을 줄여버리는 거죠. 헐, 입도 막고 밥줄도 끊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베르베린이 세포 내 에너지 센서인 AMPK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세포한테 지금 에너지 다 떨어졌다 하는 고갈 신호를 막 증폭시킵니다. 암세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중 병목 현상에 갇혀서 철저하게 굶어 죽는 겁니다. 진짜 무자비할 정도로 완벽한 보급로 차단이네요. 뼈대 무너지고 통제센터 고장나고 팝줄까지 끊겼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터에 쓰레기만 남았겠네요? 네, 이제 전장을 정리할 시간이죠. 패스웨이 4가 나설 차례입니다. 패스웨이 4에는 베타글루칸, 피세틴, EGCG, 레스베라토롤이 들어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단어 너무 익숙하시죠? 세포가 자기 몸속에 쓸모없는 찌꺼기나 늙은 잔해를 스스로 분해해서 청소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이 패스웨이 4 성분들, 특히 피세틴이나 녹차 추출물 EGCG 같은 물질들이 이 자가포식의 스위치를 아주 강하게 켜줍니다. 단순히 면역력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청소 작업 자체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엄청 중요하죠. 전장에 부서진 암세포 잔해나 노화돼서 좀비처럼 변한 세포들을 놔두잖아요. 걔들이 염증성 물질을 계속 뿜어냅니다. 그게 새로운 암세포가 자라는 아주 훌륭한 비료가 돼버려요. 아, 찌꺼기가 비료가 된다고요? 끔찍하네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대식세포랑 NK세포 같은 아군 면역세포를 뺨 때려서 깨운 다음에
그 잔해들을 싹 다 잡아먹게 하고요. 피세틴이 자가포식으로 독성 찌꺼기들을 생화학적으로 완전히 소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미세 환경을 리셋하지 않으면 암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와, 공격, 차단, 통제, 그리고 마지막 전장 초기화까지 진짜 빈틈이 없네요. 그리고 자료 맨 끝에 보면 정식 패스웨이는 아니지만 우리 커뮤니티 분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가 보조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이죠. 네, 수면 호르몬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단순 수면 유도제가 아니더라고요. PET-CT 스캔 찍을 때 그 방사선에서 세포 보호하려고 한 번에 300mg을 먹기도 하고 평소에도 100mg 이상 고용량으로 두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의료진들도 전이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네, 멜라토닌은 사실 인체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암세포 성장을 돕는 효소 활성을 억제하고 망가진 면역계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핵심 역할을 해요. 고용량 멜라토닌이 말기암 생존율을 높인다는 임상 데이터도 지금 꽤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트리나의 기적 같은 사례랑 조우 디펜스 프로토콜의 모든 걸 촘촘하게 뜯어봤습니다. 이걸 쭉 보니까 거대한 체스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펜벤다졸로 적의 층을 위협해서 뼈대를 부수고 패스웨이 3 베르베린으로 적진가는 식량 보급선을 탁 끊고 네, 그리고 패스웨이 2 커큐민 유형 특수부대가 적 통신망을 교란해서 자살 신호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패스웨이 4 청소부들이 잔해를 싹 치우면서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정말 완벽한 전략적 승리죠. 맞아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성분 하나가 다 해결하는 마법의 탄환 같은 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전이 다른 약물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그물망을 딱 치니까 암세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네요. 네, 여러 가지 타겟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 그게 바로 생존의 열쇠입니다. 자, 오늘 이 길고 깊은 논의의 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환자 주도형 임상 커뮤니티를 지키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본 트리나의 2년 연속 완전 관해 판정, 그리고 이번 자료에 나왔던 다른 수많은 이름들 있죠. 대장암 3기를 이기고 2019년부터 암 없이 살고 있는 벤 에드워즈, 그리고 단 6주 만에 전립선암 수치가 1100에서 0.5로 떨어져서 의사들이 기계 고장 났다고 의심했던 그 환자분 이야기까지. 이 모든 기적 같은 데이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냥 하얀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밤새워 논문 뒤지고 약물 반감기 계산하고 이 흡수율의 한계를 공인하면서 내 몸을 가장 잘하는 최고의 연구 주체로 나서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도성의 모든 걸 바꿨죠. 거대한 병원 시스템이 환자분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표준 치료 옵션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차가운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터널 끝에서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나누고 연대하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어두운 길 위에 스스로 생명의 이정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트리나가 매일 12시간마다 알람 맞추고 그 펜벤다졸을 물 한 모금이랑 같이 삼키면서 다졌던 그 지독한 집념, 그리고 난 살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그 놀라운 의지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똑같이 숨쉬고 있다는 걸 저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제발 계속 싸워나가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끊임없이 질문 던지시고 조 디펜스가 늘 강조하듯 절대 긍정의 힘,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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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믿는 힘을 잃지 마세요. 네, 덧붙여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도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를 그토록 오랜 시간 괴롭혀온 말기암 같은 복잡한 질병의 해답이요, 무슨 수조 원짜리 최첨단 연구소의 신약이 아니라 우리 집 찬장 구석에 있던 아주 평범한 강아지 구충제나 흔한 당뇨약 같은 이런 용도 변경 약물들 안에 오래전부터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와, 그거 진짜 통쾌한 관점이네요. 거대한 자본이나 제약산업이 그 낡은 약통의 가치를 알아채기도 전에 여러분처럼 너무나 절실하고 또 현명한 환자들의 집단지성이 그 흩어져 있던 점들을 세계 최초로 연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내 몸의 개척자가 되신 여러분, 다음번엔 또 어떤 새로운 생명의 연결고리를 발견해서 저희를 놀라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도를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늪지대를 건너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